네, 주식시장은 항상 체크할 게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요거 하나는 절대 빼선 안 된다. 그런 것들 골라서 종목 이야기까지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 다뤄볼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에 이벤트들 많은데요. 이번 주에 이벤트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너무 많죠. 뭐 금통위, ECB, BOJ 네. 줄줄이 있는데요. 아, 약간 실망인데. 왜요? 뭐 그런 도 있는데 그건 매주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7일이요. 내일 모레 전 세계의 관심이 지금 대한민국에 딱 모이잖아요. 아, 3시, 설마. 오후 3시 하는 거. 이세돌. 아, 그렇죠. 네.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의 세계의 대결이 네. 딱 수요일 날 3시부터 시작하고요. KBS 생방송하는 거 당연하고요. 이게 구글에서 하는 거니까 네.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방송하고 또 에릭 슈미트 회장이 있죠. 네, 구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구글의 바로 회장이 또 내려오거든요. 직접 참관하러. 이걸 보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벤트가 바로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일정을 한번 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5번인가 대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준비해 봤는데 네.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상금은 전체적으로 12억 원이 걸려 있고요. 와. 3월 9일부터 총 5번 걸려 있습니다. 3월 9일 날 한 번, 그 3월 10일 날 하고 이 연달아서 바로 하겠고요. 네. 하루 해서 3월 10일 날 또 하고요. 14일 날, 15일 날 해서 전체적으로 5번 해갖고요. 5번에서 뭐 한 번이라도 누가 이겼는지 지는지 궁금하겠지만 여하튼 3월 9일부터 5번의 대국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네. 사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입니다. 네. 이 알파고 사람이 아닌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죠. 로봇인지 아니면 네. 뭐 컴퓨터인지 뭐예요? 쉽게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 작년에 유명했던 영화 트랜센더스 이런 거 재작년인가 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머리 모여가 바로 알파고가 되겠는데요. 구글이 공식 이름을 알파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되면서 알파고가 되겠고요. 그 안에 이제 자회사 같은 게 구글 딥마인드가 있는데요. 네. 딥러닝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쵸. 그런 딥마인드가 이제 개발한 거가 되겠고요. 작년 10월에요. 핸디캡 없이 프로 바둑 기사를 이겨갖고 이긴 최초의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작년에 유명했잖아요. 뭐 중국 사람인데 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프로 네. 기사 해갖고 그걸 알파고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5대0으로 이겼다 그래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끌었죠. 네,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네. 과거에도 뭐 인공지능과 체스 대결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서 워낙 그런 거 로봇가 인공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네. 체스 대결부터 유명했는데요. 1992년부터 94년, 90년 쭉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최초의 대결은 60년대도 있었는데 그때 네. 완전히 장난 수준이 되겠고요. 쉬누크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번째 대결했는데 대부분이 그때마다 한국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인간이 이겼거든요. 사람이요? 네, 근데 재미난 건 1997년에 딥블루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세계 챔피언인 그 당시에 게리 가스파로 프로랑 해갖고요. 완전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똑똑해졌네요. 엄청 네. 똑똑해진 거죠. 그러면서 한 거가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보면 체스 업계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진 거죠. 아무리 해봤자 인간이랑 로봇을 해서 안 되니 안 해갖고 깨졌고요. 졌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요. 2011년에 또 IBM에서 왓슨이라는 거 만들어가고 있는데 퀴즈 대결을 했어요. 네네. 퀴즈 대결에서 이겼다 졌다 하고 있는데요. 퀴즈보다 더 한층 높은 것이 바로 바둑에 대한 얘기하는데요. 유럽 챔피언 출신인 중국계 바둑 기사를 이겨갖고 장래 이틀 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알파고가 생각을 한 거죠. 세계 최고의 어떤 바둑 기사 1위 네. 이세돌과 붙자. 아. 그래서 딱 상금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돌 기사가 보면 구단이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오케이를 해갖고 네. 세계 대결이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열리는 거죠.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위원님? 누가 이길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요. 바둑 세계 랭킹 1위예요. 네. 저는 90% 이세돌 구단 봅니다. 저는 그분에서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전 몰라요. 그 바둑이란 건 잘 모르고 네. 이세돌 구단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봤지 이렇게 그 TV에서 뉴스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JTBC 뉴스에 인터뷰한 거 손석희 앵커랑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네. 아주 재밌게 하는데 하여튼 바둑 실력은 누가 일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걸 또 왔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세돌 구단은 TV에 나와서도 5대0으로 이길 자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혹시 실수해서 4대1로 이길 수 있는데 재미나는 거가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2년 후 정도 되면
자기가 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제가 TV에서 나와서 이태명을 직접 들어갔고요. 네. 이게 재미나는 거가 이거 구글 딥마인드를 만든 CEO가 있어요. 네. 하시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알파고의 실력은 지금 5단 수준이고 자기네들의 승리 확률은 50% 정도 반 정도? 네, 네. 제시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 얘기 한번 계속 보겠는데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문병로 교수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세돌의 승리인데 다음 승부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정수현 영지대 교수가 있는데요. 이세돌이 4대1로 승리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이상직 카이스트 교수는 알파고가 어허. 3대2로 이길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흥미로운 거가 약간 바둑이나 인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알파고가 게임이 안 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 네. 반면에 이런 컴퓨터 쪽 하는 분들이 여기 그거 있고요. 특히 재미나는 것은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분이 김진호 네. 교수님 있는데 전 우연히 이걸 또 뉴스를 봤어요. 이분이 YTN에서 네. 또 그 명지대학의 바둑학과가 있더라고요. 그 교수분이 나와서 1대1 대담하는 걸 봤는데 이분이 흥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세돌 선수가 한 번 이기기도 힘들 것이다. 와.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네. 현재 알파고의 수준이 IBM 왓슨 등 기존의 AI와 다른 최상의 버전을 갖고 있고요. 알파고는 실수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이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김진호 교수는 좀 흥미롭지만 뭐 시청자분들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 이세돌이 한 번도 이기기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알파고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많다라는 게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 알파고로 인해서 그 딥러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네. 컴퓨터가 사람처럼 배우고 사람처럼 사고해 나가는 과정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죠. 네, 그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약간 인공지능에서 완전 발전해서 계속 발전하는 것인데 네. 이제 컴퓨터가 뭐 단순한 기억을 해갖고 매 연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바로 그 개념이 딥러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영상도 인용해드렸고 화면도 보여드렸던 것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엑스마키나라는 영화 기억하시잖아요. 특히 엑스마키나는 이번에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지난주에 있었던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CG 쪽 국내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션을 이기고 누르고 이제 1등을 네. 상을 움켜쥐었는데 어떤 그런 개념이죠. 엑스마키나가 됐거나 하여튼 딥러닝의 그런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계속해서 발달된다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프로그램 했던 거 이상으로 배워지는 것이 딥러닝이 되겠는데요. 향후에는 사람이 판단 기술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이미지를 인지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거가 되겠죠. 네.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도 아마 신기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이버도 그런 서비스 하는 것도 있는데 먼저 한 게 구글이 되겠죠. 구글의 포토 서비스 보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자기가 같이 모였던 사람들께 친구끼리 앨범을 만들어준다거나 네, 맞아요. 뭐 영상도 직접 만들어주고 또 저 알람 찍으면서 스스로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딥러닝 개념인데 그만큼 그런 발달 분야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만에 하나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더니 예를 들어 한 번이라도 지면 아마 네. 이런 딥러닝이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 세계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어떤 시각이 나오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거론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빠르게 짚어보죠. 네, KB투자, 유한타, 교보, NH투자 등에서 관련된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네. 세계의 대구를 앞두고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알파고 그리고 네이버, 또 특히 네이버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뇌발 산업혁명이 뭐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NH투자는 무려 130페이지.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영화에서 보면 미래,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에 대한 특집을 다뤄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보면 이것은 NH투자증권에서 관련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네. 삼성전자부터 이오테크닉스, SFA, 유진로버, 로보스텍까지 있겠고요. 해외에서는 하나, 사이버다이닝 일본 회사, 파낙트 일본 회사가 되겠는데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 뭐 사이버다이닝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 측에서는 이런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위원님이 보시는 관련한 종목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국내 해외 있으십니까?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요즘 우리 시장 그런 펀더멘탈랑 상관없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식은 한국전자인증이라고 있어요. 한국전자인증이 왜냐하면 한국전자인증의 자회사가 네. AI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또 갖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소위 인공지능 활용한 유아용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작년에 네. 발표한 게 있고요. 일부에서 뭐 아마존에서도 이제 팔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갖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전적으로 테마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것 때문에 펀더멘탈 얼마나 좋아질지는 기업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과 미국의 수준의 그런 알파고 수준은
쉽게 해서 박사님과 뭐 유치원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요. 수준. 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 주식 하기보다는 ROBO, 로보라는 ETF가 있어요. 자주 제가 얘기해 네, 주셨죠. 제가 이게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도 그렇고 김 위원님도 그렇고 자주 이 로보 ETF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독특한 이슈 다뤄봤었죠.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